안녕하세요. 저는 Fresh Delivery in SCM 발표를 맡은 권강은입니다. 앞서서 사회자가 얘기해줬듯 진짜 저희가 예상했던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셔서 한편으로 굉장히 기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저희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가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은 됩니다. 저희가 근 한 달간 노력의 결실을 보여드리는 자리인 만큼 진심을 다해서 저희의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유통업계의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고 불리는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제로 선정을 하여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서론 부분에서는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의 현황 그리고 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는 마켓컬리의 SCM 프로세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도출해본 마켓컬리의 현재 위기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SCM 전략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본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비전 부분에서는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의 인사이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헬로네이처가 처음으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을 시작한 이래로 2015년 마켓컬리가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성장을 확인한 대기업들도 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스타트업 기업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예를 들면 헬로네이처가 BGF 리테일에 인수된 일과 또 배달의 민족, 대민천 새벽 배송 서비스가 중단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생존과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부터 보시면 1인 가구 비중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2040년까지는 약 36%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지표를 보실 수 있고 오른쪽은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직접 장을 보는 불편함을 피하고 또한 신선한 식품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선식품 배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신선식품 구입 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가격보다는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선식품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품의 품질은 빠르게 저하됩니다. 따라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배송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콜드체인을 이용하고 또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는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이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늘색 막대 그래프는 새벽 배송 시장의 총 매출액이고 이 보라색 점은 마켓컬리의 매출액입니다. 2015년 약 100억 원의 규모에 불과했던 이 시장은 2018년에 4천억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켓컬리의 매출 또한 2015년 29억에 불과했으나 현재 1,571억으로 2018년 기준 새벽 배송 시장 점유율의 39%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로 보아 저희는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의 성장과 마켓컬리의 성장은 함께 맞물려 돌아가며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의 마켓컬리를 만든 것일까요? 저희는 이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에서 성공한 비결이 바로 철저한 SCM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마켓컬리의 서플라이 체인을 물류센터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자, 소비자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켓컬리는 최고의 품질의 물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제품 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매입을 통해서 품질과 신선도 면에서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선정이 된 상품들은 마켓컬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인 멍멍이 앱을 통해서 자동 발주되고 있습니다. 입고가 완료된 물품은 모두 풀 콜드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온, 냉장, 냉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관이 되고 있고 다스라는 피킹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피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약간 의문을 가졌던 게 저희가 알기로 B2C 사업을 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일반적으로 DPS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마켓컬리는 다스를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추측컨대 아마 첫 번째 이유로는 배송 마감 시간, 주문 마감 시간 이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문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적 이점이 있는 다스를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두 번째 이유로는 우선 상품군 자체가 다른 기업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상품 수표가 아직까지는 이 다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피킹이 완료된 제품들은 모두 이 에코박스라는 마켓컬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패킹 박스를 통해서 패킹이 되고 출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한참 피킹과 패킹이 되고 있을 오후 11시경 라우팅 작업이 시작되고 오전 1시 출고 준비를 완료한 물품들이 상차되기 시작합니다. 오전 2시에는 물품이 배송되기 시작하고 오전 7시 전까지 배송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켓컬리가 샛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롯데 택배를 통해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켓컬리의 상황을 보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고자 수학 분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선 마켓컬리의 장점으로는 직매입 구조, 스토리텔링, 그리고 전지현을 기용한 광고 등을 통한 프리미엄 이미지를 꾸준히 구축해왔다라는 점이 있으며 기존의 마켓컬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주었기 때문에 현재 꽤나 많은 충성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부 요소인 기회로는 현재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1인 가구와 여성의 경제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약점으로는 현재 마켓컬리는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인프라 그리고 자본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새벽 배송 시장이 하나의 트렌드로 정착하게 되면서 현재 지입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바로 마켓컬리의 위협이라고 꼽았습니다. 저희는 이 수학 분석을 통해서 현재 마켓컬리가 당면한 과제를 인프라 구조 그리고 적자 구조로 꼽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 인프라 구조에 대해서는 타 업체와의 파트너십, 적자 구조에 대해서는 정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사실 저는 경영학부가 아니라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렇게 짧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타 기업과 상호 협력을 하여서 통합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셔서 아실 수 있듯 전략적 제휴 같은 경우 인수나 합병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낮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한번 시도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위험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마켓컬리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또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불가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마켓컬리는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래 투자 기회의 불확실성 때문에 인프라에 큰 대규모 투자를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인프라 확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할까? 저희는 아이쿱 생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아이쿱 생협을 뽑은 이유로는 아이쿱 생협은 현재 이렇게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고 식품 판매 업체로서 역시나 콜드체인을 통해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켓컬리의 큰 장점, 마켓컬리가 느끼기에 큰 매력,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제휴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영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업의 경영 철학이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여야 이 전략적 제휴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이급 세계 같은 경우 이 좋은 식품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라는 경영 철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컬리 같은 경우 나와 내 가족이 사고 싶은 상품을 팔자 이런 경영 철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두 기업의 경영 철학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를 맺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전략적으로 제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컬리 측에서는 컬리는 아이급 세력과 함께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물류 인프라, 또 낮은 비용과 리스크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급 세력 또한 품질 좋은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 전국적인 사업 확대를 통한 수요의 증가를 이 아이급 세력의 품질 좋은 신선식품을 공급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반면 아이급 세력 측에서는 컬리 원한다면 지금 현재 컬리가 하고 있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이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은 마켓컬리를 새로운 유통 창구로 확보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컬리는 데이터 기반 예측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 중 하나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일부분 만약 아이급 세력과 공유를 하게 된다면 아이급 상해 측은 사업적인 부문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컬리 측은 낮은 비용과 리스크로 전국적인 인프라를 확대하고 결과적으로는 배송의 커버리지가 넓어지면서 매출의 증대 그리고 적자 구조 개선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인프라 확보를 통해서 이 증가한 수요를 아이급 세력 측에서 물품을 받아 판매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급 측의 기대 효과로는 우선 물류센터를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마켓컬리와 물류센터를 공유함으로써 이에 대한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마켓컬리라는 새로운 유통망 그리고 프리미엄 이미지화된 마켓컬리를 이용함으로써 아이급 세력의 이미지 또한 제고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양사는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아이급 세력을 마켓컬리의 파트너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정기배송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정기배송이란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고객이 선정한 날짜 혹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배송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경쟁업체로 소속되고 있는 쿠팡 같은 경우 이미 정기 배송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켓컬리 같은 경우 아직 이 정기 배송 서비스를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필요한 물품이 생길 때마다 주문과 결제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주문마다 마켓컬리에 무료 배송 기준 금액인 4만 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더 저렴한 물품을 찾아서 타 플랫폼으로 이탈을 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마켓컬리의 입장에서는 소량 다빙구 배송이 많아짐으로써 운송비 그리고 피킹, 패킹 등의 비용이 증가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순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켓컬리가 정기 배송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마켓컬리 측은 데일리로 주문하고 있는 고객의 배송을 약 3일에서 5일 정도 주문을 한 번에 주문 처리하게 됨으로써 우선 배송의 빈도가 낮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락인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매출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낮은 비용, 이 배송의 빈도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생기는 그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순이익은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마켓컬리 측이 만약에 정기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 정기배송 서비스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떠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런 프로모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생각을 해본 이런 프로모션은 쿠팡과 같이 경기 결제를 할 시에는 정기배송 결제를 할 시에는 몇 퍼센트를 추가로 할인을 해주거나 혹은 마켓컬리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PB 상품을 샘플, 서비스로 이렇게 한 번씩 배송해준다. 이런 프로모션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달력은 현재 이 노란색은 고객 A가 지정한 날, 이 보라색은 고객 B가 지정한 날짜로 각자 고객이 선정한 이런 날짜에 맞춰서 정기 배송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켓컬리는 고급화되고 프리미엄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많은 고객층을 보유했지만 사실 정기적으로 구매가 필요한 물, 계란, 우유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경쟁에서 타 플랫폼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마켓컬리가 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커스터마이징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타 플랫폼은 보통 정기 배송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의 판매율이 다른 상품군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은 기간에 간격을 둔 정기 배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월 5회, 월 10회 등 고객이 원하는 스케줄에 이렇게 맞춰서 정기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마켓컬리의 유력 상품군으로는 PB 상품이자 마켓컬리의 베스트 품목군인 목초 우유 그리고 동물복지 유정란 등을 생각해 보았고 또 일반 베스트 상품군 중에서는 물, 쌀, 샐러드 이런 식품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켓컬리만의 그런 독특한 특이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컬리 레시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마켓컬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약 300여 가지가 넘는 음식에 대한 레시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레시피는 모두 컬리에서 판매하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현재는 사실 한 품목군에 대해서 두 가지 품목 막 이렇게 있고 막 주방 도구들도 여기에 막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기배송 서비스에 이용하는 데는 조금의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지만 이런 재료, 이런 품목들을 간소화한다면 충분히 정기배송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기배송 서비스를 통해 컬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고객을 락인하면서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 같은 양의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배송의 프리퀀시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비용이 절감되고 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 배송 외에 추가 주문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정기 배송하는 물품과 함께 배송이 나와서 함께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마켓컬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물류 인프라 확충, 물류 그리고 유통업계에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자본도, 인프라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단 이렇게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타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맺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용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기 배송 서비스는 사실상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낮으면서 또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정기 배송 서비스를 각 기업에서 실현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CPFR이란 기존에는 공급업체와 유통업체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CPFR이란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라는 뜻으로 협력적 예측 보충 시스템입니다. 이는 SCM 공급 측면 기술 중에 하나로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서로 판매와 재고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재고에 대한 예측, 계획, 그리고 상품 보충을 함께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CPFR을 단순히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냉장고까지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냉장고를 하나의 물류센터로 보고 재고를 보충해주는 개념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SCM 계획의 수립과 또 이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